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포 국도유라선 독립영화제 프로그래머 박희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먼저 목포에 오신 소감과 그리고 개인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파이를 연출한 김창현이고요. 목포에 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서 온 첫번째 감독 조현경입니다. 저는 어제 목포에 내려와서 관광 아닌 관광을 했는데 제 영화대로 첫 상영을 하는 거라서 좀 의미가 깊고 좀 날씨도 너무 좋고 바닷바람도 좋고 해서 목포가 되게 살기 좋은 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포는 살기 좋은 도시가 맞죠? 그렇죠? 지금 원주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사실 이제 저희와도 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고시내 고승현 대표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높이뛰기 그 섹션은 저희가 되게 서울이나 부산 혹은 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영화 제작 인프라 이것들을 좀 벗어나서 지역에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작품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저희 영화제에 또 어떤 특별한 의미로 이렇게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목포라는 공간이 굉장히 멀잖아요. KTX 타면 2시간 안짝으로 오긴 하지만 2시간 안짝 하면 왜 이러지? 2시간 정도 걸리지만 되게 간다는 그런 마음이 되게 멀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서울 한번 가는 게 되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목포에서도 저희는 어쨌거나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이런 영화를 트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그런 지역에서 만든 작품들을 이렇게 영화제에서 한 번씩 확인하게 되면 너무 또 뜻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독님들께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게 네트워크 지원 사업으로 만드신 작품이시죠? 두 작품 다 그렇죠? 네, 네트워크 전주영상위원회에서 제작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전주 사회혁신센터에서 이제 청년 사업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영화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원영상위원회에서 영화학교라는 워크샵을 통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저희도 되게 운 좋게 전남 영상위원회와 함께 네트워크 허브 지역 영화 네트워크 허브 지원 사업을 선정이 되어가지고 목포에서도 영화학교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단편 영화 지원 사업도 해서 지금 전남 곳곳에서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작품들을 보니까 전남에서도 만들어질 그런 영화들이 또 기대가 되고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자원봉사 활동가 분들도 영화학교 출신 영원이 좀 있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감독님들께 이 영화를 만들게 되고 또 제작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던 첫 구상, 아이디어 이런 것도 궁금한데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2018년도에 이제 단편 영화 하나 찍었었는데 그 영화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이제 방 안에 틀어박혀서 영화만 보다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귀신이 나오는 상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순간 무서워가지고 이걸 좀 무서움을 떨쳐보고자 하다가 귀신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데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아이디어, 구상.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귀신이 인간의 와이파이를 쓰면 어떨까라는 상상에서 그런 조그만 상상에서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따로 전공하지는 않았고요.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영화 학교라는 워크숍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들, 제가 겪었던 얘기들을 부터 시작해서 구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연출이나 시나리오 쓰는 법, 영화부에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두 작품 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장르적인 느낌은 다르지만 사실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청년뿐만 아니라 그런 직장인이나 현대인이라면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사회적인 아픔 이런 것들을 조금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캐릭터를 잡는 시나리오 쓰실 때 그 캐릭터를 잡는 그런 특별한 노하우나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으실지 두 분께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법은 사실 쪽팔리 없고요. 그냥 어쩌다가 뉴스 기사에서 와이파이라는 게 원래 사실 청년 구독사 이런 거를 얘기하려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공무원 박승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구독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보았고, 그리고 그 기사를 보게 돼서 그렇게 승희를 만들게 되었고, 바쿠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사에 실제로 있었거든요. 공무원이라고 숨기고 이제 계속 취업을 계속 준비하다가 취업에 실패해서 결국엔 자살을 했고, 그리고 옛날에 어떤 분께서 부모님 전화 이후에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셨다는 분이 있어서 그 기억을 좀 합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제 와이파이라는 이거를 청년 구독사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영화 만든 지 2년이 됐거든요. 2년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앉아서 이제 보면서 저때 저거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저렇게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서 좀 많이 그런 영감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일찍 취업을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양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느끼는 감정이나 사건들이 비슷하더라고요. 여성으로서 또 여성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정말 진짜 여성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돌림이나 차별 같은 거 그런 거에 저도 공감이 많이 됐고, 제가 이 영화를 작년에 찍었는데 춘천에서 초청을 한번 상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그 남성 감독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게 있냐고, 좀 촌스럽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이런 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되게 무례한 그런 말씀을 들을 기분이 더 나빴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와이파이를 보다 보면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막 들고, 그렇게 그 인터넷이나 그 저승을 그린 그 저승의 인터넷 세계 이런 것들이 되게 신박하다고 느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그냥 저승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귀신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귀신을 보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돌비 공포 라디오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에서 맨날 밤에 틀어놓고 자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저승하고 이승이라는 게 그냥 삶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그냥 또 하나의 세계라고 그냥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죽어서도 어쨌든 저승에 간다는 것 자체가 별다른 게 아니지 않을까, 똑같은 삶을 또 다시 살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승이라는 세계를 저렇게 가볍게 풀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촬영대를 보면서 또 영화 촬영 현장에서도 되게 그 남성 스태프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직장 어떠한 그런 그 직장이든지 어떤 현장에서도 만연하게 그런 그 남성들의 그 담배 타임 그런 것들도 좀 있지 않았는지 현장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담배라는 요소 때문에 캐스팅부터 조금 힘들었는데 일단은 저기 여자 주인공을 제외한 모든 배우분들은 모두 흡연자이시고요. 이 여자 배우분은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담배를 피우시고 그래서 촬영 때는 저희가 담배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 6보루인가 7보루 정도 지원을 받았었는데 저희 스태프분들 중에서도 거의 80%? 90%가 흡연자이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비흡연자라서 저는 빨리 촬영을 하고 싶은데 잠깐 쉬었다 가자. 그래서 보면은 담배 피우고 있고 알게 모르게 저도 거기서 약간 소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되게 기억에 남고 또 어쨌든 고려를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비흡연자로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약간 고민이 있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스태프들 주머니에 다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 지원받은 모든 담배는 스태프들이 가져갔다. 또 영화를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이나 어떤 소감 같은 거 감독님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어떤 소감을 이야기해 주실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두 분 영화 너무 둘 다 잘 봤고요. 그 와이파이 김창현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에 영화 속 인물이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관객한테 말하는 듯한 결말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그렇게 연출하신 이유나 그런 장면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그 장면을 쪽팔려가지고 제가 여기서 못 봤거든요. 앞에 앉아가지고. 그때 2년 전에 제 생각은 뭐였냐면, 그 장면으로 저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취업난에 시달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고통받고 있을 때 그때 세대 간의 갈등이 되게 심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왜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2030 세대랑 5060 세대? 네, 5060 맞죠? 5060 세대 서로 이해하는 게 조금 젊은 사람들이 왜 일들을 저렇게 그냥 좀 굳은 일도 할 수 있지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런 생각을 들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걸로 생각을 했고 저희 세대는 이제 대학교나 이런 아무래도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좀 좋은 데로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사이에서 이제 청년들도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관객을 보시는 분들한테 소외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같이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네 그랬죠. 그랬습니다. 청년 실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는데 어떤 이제 어른 세대들이 청년들을 보는 거는 너희들이 잘못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너무 다른 걸 보고 있지 않느냐,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지?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은 저걸 봤을 때 개인의 문제도 있고 사회 문제도 있고 두 개 다 뭔가 갈등 요소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서로 같이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 좀 말하다가 이제 좀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영화에서 이제 승희나 박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소외받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고독사이라는 것도 좀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어간다고 생각했어서 그 집안에 있는, 그러니까 좀 고독받는 사람들이 좀 누군가는 좀 도와주길 바란다라는 생각에서 좀 그렇게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족되셨나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먼저. 잡담배 조영경 감독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영화에서 보면 이제 여자 주인공이 직장 상사한테 승진 문제로 들이받고 하려면은 약간 평소 그 회사 생활이 완전 무결하다거나 그랬어야 할 것 같은데 중간에 한번 지각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혹시 그 지각하는 모습을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전부터 지연이라는 주인공이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저 담지는 못했는데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쌓이고 이런 심적으로 굉장히 그 끄트머리 와 있다? 그 벼락 끝에 와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약간 연출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는 괜찮습니다. 네. 질문. 네, 저도 이제 두 작품 다 잘 봤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와이파이 같은 작품은 이제 사후 세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또 비현실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첫 담배는 또 오히려 또 매우 현실적인 어떤 부분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특히 이제 와이파이 같은 작품에서 그 연기 코칭을 하셨을 때 배우들이 어떤 이제 뭐 죽은 사람들이 아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뭔가 공감하기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연기 코칭을 어떻게 좀 어디 주안점을 주고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같은 질문 또 저기 조현경 감독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눈치 보고 계신 건가요? 먼저 해. 네. 6년 전으로 걸스로 올라와서 생각해보면 사실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죽은 사람 안에서도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배우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그냥 중견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굳이 죽은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현실에서 있던 사람이라고 그냥 그 연장선이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주문을 했었고, 그거를 받아들이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긍해 주시면서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캐스팅 할 때부터 그 캐릭터와 많이 비슷한 점이 있는 배우들을 캐스팅을 했던 것 같아요. 주연 배우분도 그렇고 다른 남성 배우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연기적으로 열정이 되게 많으셨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 하나만 했던 것 같아요. 주연이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냥 다른 남영이라는 친구를 살짝 더 좋아하는 거지, 주연이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코칭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캐스팅 그 배우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을 캐스팅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영화 두 편 다 잘 봤고요.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소외당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여가지고, 두 사람이 아니죠.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에서는 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귀신과 그 청년. 근데 네,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소외당하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너무 좋았고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겪어봤던 거, 대학 때 보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되게 약간 화도 나고 약간 이제 속에 있던 걸 약간 풀어낼 수 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담배를 질문을 드리자면은 이제 편의점에서 그 여성 두 분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 편의점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건지, 그리고 그 여성 두 분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에서 일하는 직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약간 태도가 퉁명스럽더라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울분에 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그게 너무 흥미로웠는데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원래 이야기를 시나리오 처음 구상했을 때 편의점에서 만난 여성분은 주연이라는 캐릭터의 미래 모습?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를 넣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구성을 하다가 이거는 좀 리얼리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편의점 여성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는 그런 캐릭터였고요. 집에서도 편히 쉴 수 없고 직장에서도 편히 쉴 수 없어서 자기만의 공간이 편의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연이라는 친구도 솔직히 집을 보시면은 저분 되게 원룸에서 살거든요. 그게 좀 갑갑하지 않았을까? 주연에게서는 사무실도 정말 뻥 뚫려 있는 옥상도 집도 모두 갑갑했었고, 오히려 같은 여성이 있는 그런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편의점이 오히려 숨통 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았고, 그렇게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저승이 이제 핸드폰이 이제 보급이 되고 나서부터 엄청 바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분들께서 절대 비하가 아니고 퉁명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너무 바빠서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보면 너무 바쁘다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되게 편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승에서도 만약에 핸드폰이 보급이 된다면 엄청 바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투명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담배 조현경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인물 중에 남자 후배가 있는데 이 남자 후배가 영화를 보는 내내 뭔가 그 주인공 지연 이름이 맞나요? 지연이요? 주현이요? 네, 주현에게 뭔가 미안해하고 멋쩍어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보는 내내 화도 나고 네,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 남자 후배 캐릭터를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설정 자체는 사실 주연은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이제 고졸 취업으로 들어왔던 친구고, 남영이라는 친구는 4년째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한 상태고요. 사실 나이는 비슷할 것 같지만 후배예요. 근데 고졸로 취업한 경우와 4년째로 취업한 경우는 호봉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승진을 같은 기로에 있었고, 저는 설정 때 저기 보시는 과장님이 아마 남영이 미래가 되지 않을까? 초반에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약간 동정심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캐릭터를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딱 이렇게 시간에 딱 맞춰줘서 질문이 잦아들었다. 좋네요. 이 영화 뭐 다들 보셨고 이제 또 감독님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그런 정말 내 얘기일 수도 있고 내 주변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영화들이었던 것 같아서 재밌게도 보고 웃으면서도 보고 했지만 어떤 가슴 한켠이 또 좀 약간 묵직묵직하게 저려오는 그런 느낌을 또 받았었을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이제 감독님들의 마무리 인사를 끝으로 또 GV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화가 2년 전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2년 전에 만든 거라서 그래서 제가 앞에서 봤을 때 제 영화에서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제가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다음에는 더 좋은 작품으로 이 자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지역에서 영화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힘들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좀 힘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생 너무 많으셨다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서울 공화국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이렇게 지방에서도 지역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계속 힘을 지치지 않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계속 멋진 감독님들과 또 멋진 작품을 만날 수 있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